국내에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외 각국의 감염 실태도 여전히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백신 보급이 충분치 않은 개발도상국의 감염 사태는 또 다른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함영건 기자가 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한 마을 공동묘지. 코로나19로 숨진 희생자들이 안장되어 온 이곳에 또 다른 시신이 운구되고 있습니다. আমি এক বছরে 1262টা লাশ দাফন দিছি। ইদানিং করোনা লাশ আরও দাফন বেড়ে গেছে সারা বাংলাদেশে। এখানে এক সপ্তাহে প্রায় 18টা লাশ মেরে দিছি, আরেকটা লাশ এখনই চলে যেতেছে। 실제로 방글라데시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감염자 급증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10,000명대와 20,000명대를 오가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산세는 더욱 급격한데 3주가 채 안 되는 기간에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에서 30,000명대로 상승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로는 세 나라 중 인도네시아가 가장 엄중한 상황이지만 인구 100만 명당 감염자를 따져보면 남아공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 개발도상 국가들은 확진자가 최근 2배로 증가하는데 10일에서 16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이 신규 확진자의 70에서 90%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인구의 비율은 낮고 의료 체계도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대응 태세가 뒤처진 지역을 찾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We face a two-track pandemic. Countries without access to sufficient supplies are facing waves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 This has been compounded by virus variants.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인구가 67%에 달하는 영국도 방역에 고삐를 늦추자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인도네시아보다 영국이 오히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인구당 사망자를 살펴보면 영국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최소한의 면역력을 키우면 적어도 중증 환자의 제어에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존의 백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각각 발원한 기존의 우세종 알파 변이와 베타 변이를 양국에서 밀어내고 인도발 델타 변이가 우위를 차지하는 데는 불과 2달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전파력이 더욱 강한 변이가 나타나 개도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단기간에 퍼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때마다 새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전파력에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고 또 기존의 백신에 회피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선진국에 들어와서 또 똑같이 이제 대규모 유행을 만들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거든요.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각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차원을 넘어 백신이 공공재로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원활하게 보급되도록 만드는 일도 지구촌에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함영건입니다.